저는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일이고 서울 양천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이미 할 말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잘난 이야기도 아니고 교훈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밤새 잠을 잘 잤는지부터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과거가 따라옵니다. 일부러 떠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기억은 제 허락도 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앞에 있었고 지금은 시간이 뒤에서 저를 붙잡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생각은 늘 비슷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후회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립니다.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그저 사실입니다. 다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시절만큼은 제 자신에게 조금은 자랑스럽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일궈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늘 바빴고 세상은 제 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이 돌았고 제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결정을 내리면 일이 진행되었고 계약서 위에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고 동시에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판단했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떳떳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말만큼은 지금도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았고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버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의 저는 도망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열심히 산 것과 제대로 산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고 속도를 늦추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임 없이 달렸고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 본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은 지금도 제 삶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저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가 언제 말을 트기 시작했는지, 언제 처음 넘어졌는지, 언제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사진을 보면 저는 사진 속에서만 아버지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아꼈고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아주 이른 나이에 사람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는 강해야 한다고 믿었고 약한 모습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고 소리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했던 행동들을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도,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이가 독립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분명 단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에 잘 띄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었고 약속은 어긋났으며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저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조용해졌고 아내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오히려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적어도 저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가족은 제게서 마음을 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시절에 저는 가족을 짐처럼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꺼내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 혼자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더 과감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의 저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시 실패했고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고집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무렵 첫째 아이가 사회로 나갔습니다. 취업을 했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아이의 돈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돈을 썼습니다. 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빌린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분명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과의 거리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말소리가 줄었고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늦게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한번 생긴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언제 다시 화를 낼지, 언제 다시 손을 들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첫째와의 관계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표정은 늘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인생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70을 넘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낼 힘도, 고집을 부릴 에너지도 더 이상 제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다르게 살겠다고, 더 이상 소리치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건네도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저는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은 저에게만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훨씬 오래, 더 깊게 상처를 남기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말없이 저를 견뎌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체념도 있었을 것이고 포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대조차 내려놓은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따지고 묻지 않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이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말이었고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위로이자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돈으로도 말로도 남은 시간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좀처럼 쉬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하루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때리던 순간의 제 손, 돈을 꺼내던 제 손,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던 가족의 뒷모습이 밤마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상태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람들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밤이 되면 제 안의 공허와 우울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은 위로가 아니라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후회는 반복되었고 자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우울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안고 늙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고 아무 이유 없이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삶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웃게 하면서도 울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런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좀처럼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첫째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아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마음이 닿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가슴 속에는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함께 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 기억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삶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살았고 너무 늦게 깨달았으며 그만큼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아버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변명 없이,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고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가족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두들 몸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